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으니 아내와 같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아내 없이 살아온 세월보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더 많다 보니 저는 그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이더군요. 아내에게는 그동안 저 몰래 감추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몸을 쓰면서 해야 하는 일이고 가끔은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항상 저 먼저,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웬만한 건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 걱정했습니다. 저한테 괜히 걱정거리를 얘기했다가 딴 생각하고 일에 집중 못하면 혹시라도 사고 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혼자 해결하다시피 했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하러 다니랴, 가족들 챙기랴, 힘도 들고 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고맙고 또 미안했고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람이고 평생 변치 않을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즈음에는 장모님에게 치매가 찾아와 아내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장모님 집과 우리 집,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요양원으로 보내기는 마음이 안 좋고 그렇다고 집에 혼자 지내게 할 수는 없으니 처남하고 의논한 끝에 아내가 장모님을 돌보는 걸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모님 집에 머물면서 밥도 해드리고 장모님 대신 살림도 해드리면서 장모님이 주무실 때쯤에 집으로 왔습니다. 처남은 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책임지지 못하고 여동생한테 부모님을 맡기니 저와 아내에게 면목 없다 했지만 딸도 자식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몸이 엄청 힘든지 오자마자 골아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몸이 고됐는지 밤새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 부모를 돌보는 일이라 그런지 싫은 내색은 전혀 않기에 몸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내도 좀 지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퇴근 후에 가서 장모님 밥도 차려드리고 할 수 있으니 내가 장모님 돌보는 날은 당신도 좀 쉬라고 했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내 기분이 좋고 내가 건강해야 잘 모실 수 있는 거니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기분 전환도 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조금 한가할 때는 2번 정도 퇴근하고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가서 장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본인 볼일을 보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 도착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독감이 유행하던 때 독감에 걸린 건지 회사에 출근하고 3시간도 채 못 견디고 조퇴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기절한 듯 자고 일어났고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둑한데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뭘 좀 먹어야겠는데 밥통에 밥도 없고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해보니 장모님 저녁 챙기는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저도 장모님한테 가서 같이 밥이나 한술 뜨고 오자 싶어서 장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집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일찌감치 식사를 하시고 텔레비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께 집사람 어디 갔냐고 물으니 벌써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집에 간 지 2시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기에
두 번째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아주 조용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으니 엄마 밥 차려드리고 있다고 하대요. 순간 이상하다 생각했죠. 집에는 언제 오냐고 하니 1시간쯤 뒤에 갈 거라고 조용조용한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냐, 장모님 집 맞냐고 다시 물으니 엄마 주무셔야 해서 말소리 작게 하는 거라고, 할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집으로 갔고 아내도 1시간쯤 뒤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행동하는 게 영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전화기를 열어봤습니다. 아내는 별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카톡도 잘 안 쓰고 전화기에 저장돼 있는 번호도 몇 개 없었지만 아내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름이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와 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더군요. 밥은 먹었냐? 뭐 필요한 건 있냐?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오늘은 가서 국을 좀 끓여주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도 아주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얼굴을 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분명 남자였고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 이 번호로 전화를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하다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5만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그 주 주말 아내는 장모님께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는데 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내 뒤를 따라가 보았죠. 아내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어느 단칸방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편수마비가 온 한 남자가 누워 있었고 아내가 들어가자 그 남자는 반갑게 아내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습니다. 영선이 왔어? 토요일인데 어떻게 온 거야? 식구들한테 눈치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눈치 보면서 살 나이는 지났잖아. 아직 아침도 안 먹었지? 내가 반찬 좀 챙겨왔어. 국이랑 끓여서 밥 먹자. 아내는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는 바로 옆에 있는 싱크대로 가서 이것저것을 익숙하게 꺼내고는 조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내 집인 듯 행동이 자연스러웠고 그 남자와도 아주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저보다 더 가깝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만히 보니 제가 그 남자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분명 남자이고 둘이 다정해 보였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난 사람들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현장을 덮쳐야 하나 조용히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더군요. 아내는 밥을 먹는 신용만 할 뿐 남자 밥에 반찬도 올려주고 물도 떠주면서 남자가 밥을 먹는 내내 그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둘이 같이 TV를 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장모님 댁과 이 남자 집, 그리고 우리 집까지 새 집 살림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몸이 버틸 재간이 있나요? 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내는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었고 그 남자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손이 남편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내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고 아내 보고 얘기하라고 했죠. 아내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가운데 두고 저와 그 남자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분위기 정말 묘했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한 듯 눈물만 찍어내고 있었고 저는 더 참지 못하고 그만 울고 얘기나 해보라고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쯤 됐지 아마. 엄마 모시고 한창 병원 다닐 때 이 친구를 만났어.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왠지 낯이 익다 싶고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아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낯익은 얼굴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누군지 알게 됐어. 내 초등학교 친구더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를 나왔잖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씩밖에 없다 보니 우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한 반이었어. 중학교를 가면서 반도 바뀌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꽤 친한 사이였어. 가끔 친구들이 생각나고 이 친구도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것도 몸이 불편한 상태로 말이야. 정식이는 뇌출혈이야. 그래서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왔고 지금 혼자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나 봐. 그 후로 혼자 방황하면서 몸도 안 돌보고 술만 마시면서 혼자 많이 방황했고 결국 몸도 이 지경이 됐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냥 모른 체 하기도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식이 집에 오기 시작한 거야.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뭐라고 말하려고 하니 입이 안 떨어졌어. 당신한테 말할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는데 정식이가 남자고 내가 남자 집에 드나들다 보니 당신한테는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화도 나고 기가 막혀서 장모님 댁에 자고 온다는 날도 여기서 자고 온 게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는지 사람 속은 정말 모르겠다 싶더군요. 한참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돌봐주느냐? 불쌍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 이제 정이 든 것 같다고요. 이 사람 옆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 옆에서 뭐였냐고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아내가 미안하다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일단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머리가 복잡했고 아내도 아내대로 심란한 모양이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살았다니 아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장모님이고 뭐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제 2번 다시 찾아가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가면 진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는 거기에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니면 그 사람은 생활하기 힘들 거라고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의 장애인들이 다 누가 도와줘서 사는 거 아니다. 안 도와줘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별술에 그렇게 오지랖을 떨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분풀이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그럼 그 집은 안 가겠다. 그래도 엄마는 돌봐드려야 하지 않냐. 엄마한테는 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 묶어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어 장모님 집에는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남자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내 아내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지금 당신은 가정 있는 여자를 만나서 남의 가정을 깨지게 하고 있다고 했죠. 그동안 아내가 베풀어준 마음이 고마우면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이대로 가면 서로 더 힘들어지고 나도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미안하다. 내 생각만 했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사를 할 모양인지 짐을 다 싸놨더군요. 어디 이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형이 시골에 사는데 사정 얘기를 했더니 시골에 빈집을 하나 알아봐 줬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진즉에 갔어야 했는데 자기가 가면 형수한테 너무 큰 짐이 될까봐 못 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고 제 아내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은 안 할 테니 혹시나 나중에 물으면 형님 옆으로 갔다고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다고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가서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3달이 지났는데 아내는 아직까지 그 남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이미 소식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아직도 사실 용서가 안 되지만 마음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넘기기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남자도 형님 옆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도 다시 아내랑 서로 아끼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